누군가에게 아주 평범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한 사람이었고 분위기도 자연스러웠고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더 이상한 것은 그 질문 자체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렸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대놓고 공격받았을 때보다 내가 믿고 건넨 말을 상대가 함부로 다뤘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편하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 한마디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심지어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그 말이 내 약점처럼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배신감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화가 납니다. 조금만 덜 말할 걸. 그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말 걸. 이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진실한 것도 아니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은 마음속에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자세히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자꾸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고 한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말 때문에 곤란해지는 일이 적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거줄 줄 아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의 말은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한번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어도 한 번쯤 멈춰 생각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친한 사람이 물을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대답하는 순간 내 형편을 드러내고 내 관계를 드러내고 내 마음의 가장 약한 곳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쉽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세 가지 질문.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가를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이 질문은 피해야 하이다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와 어색해지지 않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수록 대답하기 쉬워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며 괜히 말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으셨다면, 사람을 너무 믿어서 마음이 다친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들으신 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일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명한 사람은 왜 어떤 질문 앞에서 한 번 더 침묵하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까운 사이일수록 형편을 묻는 질문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67세 미영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여유 있지? 미영 씨는 웃었습니다. 무슨 여유가 있어? 다 똑같지.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집도 있고 남편 연금도 나오잖아. 자식들도 잘 됐고 노후 준비는 꽤 해놨을 것 같은데? 아기가 느껴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도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받는 연금 이야기, 몇 년 전 정리한 부동산 이야기,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이야기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부러워하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걱정 없겠다. 잘 됐다. 미영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의 말에 조금씩 이상한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면 너는 형편 괜찮으니까 네가 사도 되잖아.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너는 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좋겠다. 미영 씨가 뭔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너는 돈 걱정은 없잖아. 처음 한두 번은 웃어넘겼습니다. 친한 사이에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은 분명 예정과 같은 사람인데 친구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에는 어느 순간부터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일은 친구들 모임에서 생겼습니다. 여행 경비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괜찮아. 얘는 노후 준비 다 해놨어. 순간 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쉽게 꺼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씨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친구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자세히 말했을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싶어 할까요? 반드시 나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제시하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동기가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충분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수입이나 재산, 자녀의 형편이나 노후 준비 같은 정보는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비교의 기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혹은 생각보다 별것 없구나. 그 전까지는 그저 친구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 형편을 알게 된 뒤부터 달라지는 사람의 시선이 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을 삼가고 말을 절제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함부로 내어놓지 않는 절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절제가 더욱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굳이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굳이 모두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자식들이 많이 도와주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하죠. 그 정도의 말에도 충분한 품위가 있습니다. 숨기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안쪽까지 모두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세월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서로 묻지 않고 알게 된 것까지 함부로 꺼내지 않는 관계가 더 오래 편안하게 남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문이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늘 잠가둘 필요도 없지만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을 어디까지 열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의 속사정을 묻는 질문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조심스럽습니다. 65세 정희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었고 다른 친구는 사위가 여행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자주 와?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니까 자주는 못 오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때? 잘해? 아주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지. 다들 자기 사느라 바쁜 거지.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섭섭한 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묻어두었던 서운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 생일이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섭섭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정말 섭섭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결국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그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작은 일들이 하나둘 따라 나왔습니다. 명절에 늦게 왔던 일, 전화가 뜸했던 일, 손주를 자주 보여주지 않는다는 서운함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좀 그렇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정희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자주 연락도 못 드렸어요. 알고 보니 회사 일이 많이 바빴고 친정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전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정희 씨도 마음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희 씨의 마음에서는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친구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자 한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며느리가 좀 잘해?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원래 잘해. 그러자 친구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에 너가 많이 섭섭하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했던 말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이 실린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보다 오래 남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흔히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은 2001년 여러 연구를 검토한 논문에서 이러한 경향을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인상이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올라온 어느 날, 가족에 대한 섭섭함을 10가지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가족이 100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에게는 처음 들었던 부정적인 모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살다 보면 가족에게 서운한 날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날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감정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미웠다가도 내일이면 걱정되고 어제는 서운했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회복되는데 밖으로 나간 말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글에는 말을 삼가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와 절도를 잃지 않는 태도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때의 감정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다른 이에게 굳혀놓지 않는 절제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며느리는 잘하나요? 아들은 자주 찾아오나요? 자식 중에 누가 제일 잘하나요? 남편하고는 사이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굳이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까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들 잘 지냅니다. 사는 집마다 이런저런 일이 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이야기도 혼자 참고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순간의 섭섭함을 여러 사람의 이야기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집니다. 좋은 모습을 자랑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의 부족한 모습을 내 입에서 한 번 더 멈춰주는 것도 사랑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날 왜 서운했는지는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했던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질문 앞에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오래 남아도 괜찮은 말인지, 아니면 오늘의 감정이 지나가면 나조차 잊어버릴 이야기인지 말입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그 자리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나간 갈등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럽습니다. 66세 은숙 씨에게는
거의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왕래했고 남편들끼리도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늙어서도 함께하겠구나.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서운해하고 다른 한쪽이 그 서운함에 다시 상처받으면서 작은 일이 오직은 감정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관계가 그렇게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난 일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와 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하고는 왜 안 만나? 은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조금 일이 있었어. 그 정도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 하나만 말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도 내가 참았거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한 가지를 설명하려니 다른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것을 설명하려니 또 오래전 이야기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느새 은숙 씨는 친구와 있었던 30년의 일을 자신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참았네. 나라면 진작 안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만큼은 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은숙 씨와 그 친구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짧은 안부가 오갔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은숙 씨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대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은숙 씨 역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은숙 씨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인을 통해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은숙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딱 한 사람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강한 말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숙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말을 옮긴 사람일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일까? 그러다 결국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누군가 내 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주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적으로 강한 사건을 겪은 뒤 그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벨기에 심리학자 베르나르 리메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강한 정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8,095%가량이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기쁜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았을 때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말하는 동안 내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도대체 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건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상처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지, 어떤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지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순간에는 그 관계가 영원히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오늘의 감정만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유배, 수많은 인간관계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말을 삼가고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미운 사람이 평생 미운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내 편인 사람이 평생 내 편으로 남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흔들릴 때일수록 말은 오히려 조깅 천천히 나오는 편이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조금 안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말에도 충분한 품위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모두 설명해야 내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람에게 가장 큰 평화를 주는 것은 모두에게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관계에는 지나간 관계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굳이 다시 꺼내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고 남겨둔 이야기가 때로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되고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도 자꾸 대답하게 될까요? 68세 선영 씨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가도 먼저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물으면 대답하기 싫어도 그냥 대답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점심을 먹다가 한 사람이 꽤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선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마음속에서는 분명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있나?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꺼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화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싫으면서도 대답했을까요? 선영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괜히 이런 말을 들을까 걱정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뭘 그렇게 숨겨?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 그 말이 싫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대답했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웃었고 불편해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선영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 것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너무 오래 애쓰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집단 속에서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는 유명한 동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정답이 명백한 성분 비교 과제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같은 오답을 말하면 참가자들은 전체 판단의 약 37%에서 집단의 잘못된 답에 동조했습니다. 또 참가자의 약 75%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다수의 오답을 따라갔습니다. 답을 몰라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불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는 마음도 이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마음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고, 대답을 피하면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입은 먼저 대답해버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말 가운데에는 몰라서 한 말보다 싫다고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한 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서운해집니다. 왜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가지 못했을까? 왜 굳이 거기까지 이야기했을까? 그 후회가 남는 것이죠. 정약용은 자신의 글과 편지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한다는 것도 차갑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절제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현관에서 인사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해서 내 마음의 모든 방을 열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고 아직은 혼자 간직하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됩니다. 선영 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예전처럼 급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어색함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어색함을 견디고 나니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많아집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는 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품격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대답을 피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보입니다. 67세 해숙 씨는 몇 년째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질문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숙 씨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들은 잘 지내요? 남편은 아직 일하세요? 이번에 이사했다면서요? 그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해숙 씨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숙 씨는 또 웃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대화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끼리인데 뭘 숨겨요? 말해봐요.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해숙 씨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두 번이나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중요한 것은 해숙 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날 해숙 씨는 끝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인을 만났는데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해숙 씨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해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의 모습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문을 두드렸고 한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때 해숙 씨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무엇을 묻느냐보다 상대가 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더 잘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배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발전시킨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사람에게 중요한 기본 심리 욕구 가운데 하나로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0년에 발표된 이들의 대표적인 논문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인간의 동기와 안녕의 중요한 기본 욕구로 설명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화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할 자유가 있듯 상대에게도 어디까지 대답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궁금증을 상대의 선택보다 앞에 놓습니다. 왜 말 못해요? 나 못 믿어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말 못해요? 처음에는 친밀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압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나를 믿는다면 말해야 한다. 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관계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운해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꺼내놓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모든 것을 알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서 편안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정약용의 글에서 발견되는 철제의 태도도 이와 닿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이해는 좋은 말을 많이 건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열어주지 않은 곳까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데에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오래 볼 때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만 살펴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럼 다른 이야기예요. 하며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이유를 설명해야만 물러나고 대답하지 않으면 서운한 기색을 보이고 결국 죄책감까지 느끼게 하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자꾸 지치게 됩니다. 혜숙 씨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 달라졌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답하지 않았을 때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언젠가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들어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편안함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기다려주는 존중일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오래 남습니다. 69세 영숙 씨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안부를 물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이상하게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조금 피곤했고 다른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집안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지인을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신경 쓸 일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아들이에요? 며느리예요? 혹시 돈 문제예요? 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나한테는 말해도 됩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내색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원래 이야기하려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상대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위로를 받았는데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저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던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남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역시 영숙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 쓰이는 일이 있나 봐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친구는 잠시 영숙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꽃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무렵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문득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자신의 고민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더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영숙 씨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사정을 전부 알아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 사이의 친밀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리학자 로런스 호로위치와 동료들이 2001년에 발표한 대인관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상황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무조건 깊이 파고드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관심보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곁에 있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많이 알아야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면 조금 다른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관계보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필요한 순간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 삶을 모두 설명해야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옆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정약용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사이에 예와 절제도 결국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랑 격식을 차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태도에도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문을 열어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닫혀있는 문 하나쯤은 그대로 두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말을 고르느라 힘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그저 함께 차 한 잔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더 많이 열게 됩니다. 억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영숙 씨도 그 일을 겪고 난 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를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를 보는 것만큼 내가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대해주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조언을 잘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사람은 의외로 다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았던 사람, 내 사정을 몰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깊이는 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묻지 않아도 되는가에서 그 관계의 깊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비밀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68세 순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오래 들어주었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에게 위로받기도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마침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예전에 순자 씨였다면 그 한마디에 모든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마음 쓰이는 일이 있는데 아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순자 씨는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말을 그렇게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하고 싶을 때 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가 지킨 것은 어떤 대단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여준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행동을 자기개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개방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73년 심리학자 발터와 알트먼은 여러 자기개방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람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보인 상대에게 자신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자기개방의 상호성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다 이야기했잖아. 당신은 어때? 그 순간 우리는 괜히 나도 무언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상대는 나를 믿고 말했는데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벽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 똑같은 양의 비밀을 교환해야 유지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 역시 같은 깊이까지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
자꾸 상대만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내 마음을 이용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물어봤을까?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더 편안한 길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벼슬길의 영광도 경험했고 긴 유배의 세월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글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상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상대의 마음을 모두 알아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절제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모두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조금 더 마음속에 두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라면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순자 씨는 요즘 사람을 만날 때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말하고 난 뒤 후회할 이야기를 조금 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나의 평온함, 나의 관계, 나의 품위,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혜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7번째 이야기.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비밀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68세 순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오래 들어주었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에게 위로받기도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마침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예전의 순자 씨였다면 그 한마디에 모든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마음 쓰이는 일이 있는데 아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순자 씨는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말을 그렇게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하고 싶을 때 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가 지킨 것은 어떤 대단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행동을 자기계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계방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73년 심리학자 발토와 알트먼은 여러 자기계방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람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보인 상대에게 자신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자기 개방의 상호성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다 이야기했잖아. 당신은 어때? 그 순간 우리는 괜히 나도 무언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상대는 나를 믿고 말했는데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벽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 똑같은 양의 비밀을 교환해야 유지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 역시 같은 깊이까지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 자꾸 상대만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내 마음을 이용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물어봤을까?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더 편안한 길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벼슬길의 영광도 경험했고 긴 유배의 세월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글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삼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상대의 마음을 모두 알아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절제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모두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조금 더 마음속에 두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라면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순자 씨는 요즘 사람을 만날 때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말하고 난 뒤 후회할 이야기를 조금 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나의 평온함, 나의 관계, 나의 품위,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혜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